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가 애를 낳는 기계냐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거를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저도 계속 그런 주장을 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남자의 소득이 늘고 남자가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혼인율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늘어난다. 여성들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혼인은 감소하고 그리고 출산도 감소한다. 여성분들은 하이퍼가미가 심해지기 때문에 눈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경련이라고 여기가 이제 정경련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는 잘 모르는데 더미 변수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뽑은 건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성의 고용률이 올라가면 출산율하고 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혼인율과도 양의 관계고요. 출산율에 미치는 총효과도 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고용률, 여기는 이제 여성이거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랑 달리 마이너스로 갑니다. 출산율에도 음의 효과, 혼인율에도 음의 효과, 출산율에 미치는 총효과도 음의 효과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풀면 여기서 이제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남성의 고용률 증대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오히려 출산율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거는 이제 과거의 자료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남성의 고용률 증가는 가정의 소득 증대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남성의 고용률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다. 근데 사실 뭐 일자리 창출을 하면 좋죠. 근데 이게 말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또 구인 배율로 봤을 때 1 이하인 나라예요. 일자리가 많으면 여성분들하고 나눌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자를 좀 우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 우리나라에 규제 엄청 많아요. 규제 때문에 특히 신산업들이 지금 많이 진출을 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규제 완화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남자를 많이 고용하려고 하면 악법 중에 악법인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할당제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고용보호 완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이나 가족, 육아 교육에 대한 지원 등은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저도 계속 이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물론 여성계가 그거를 요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보육 지원이라든가 육아 교육에 대한 지원 여기에다가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꼴찌의 학계 출산율이 보이는 것이 증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복지정책 이외의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률 상승에 따른 출산율 저하를 상쇄할 수 있는 일가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가 가정을 양립하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의 유연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했을 때 그를 어느 정도 시간적인 부분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애를 픽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주자는 거죠. 그리고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이런 고용 유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일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 같은 것도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저는 정책적으로 기업들도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거는 뭐 하여튼 하면 좋은 거고 근데 일단 본질은 그거죠. 본질은 지금 일단
정부가 뭐 이상한 보육, 가족, 육아 교육을 지원해가지고 출산율 제고하는 거 이거 쓸데없이 돈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고 결국은 남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성분들 도와줘봐야 오히려 학계 출산율은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 혼인율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결국은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여성의 소득은 늘어나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율, 혼인율하고도 근데 이 음의 수를 보면 같은 그 마이너스긴 한데요. 고용률이 올라갔을 때 출산율이 마이너스 되는 수보다 혼인율이 더욱더 마이너스가 큽니다. 좀 어느 정도 좋은 직장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성들의 하이퍼가미 때문에 괜찮은 남성은 소수잖아요. 좋은 양질의 일자리 가진 사람은 지금 소수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결국은 재다가 35살 넘어가가지고 비자발적 비혼으로 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빠졌네요. 자,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은 출산율과 혼인율에 모두 유의적인 음의 효과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고용률 상승에 따른 출산율 악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여성분들은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 낳는 기계는 아니죠. 애 낳는 기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출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산은 뭐 남자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 말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저는 양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여성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여성분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모델을 보면 유럽식 모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성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쪽으로 선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여성분들 여성 징병제도 각오하셔야 돼요. 이렇게 출산율이 안 나오는 상황이면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으로 여성분들한테 대한 배려도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댓글을 보면요. 우리가 여자를 애 낳는 성별이라고 했지 기계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를 기계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느 누가 여성분들한테 애 낳는 기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은 계속 우리가 애 낳는 기계냐 애 낳는 기계냐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열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 애를 낳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고 대우를 해주는 건데 안 낳겠다면 남자처럼 냉혹하게 대할 수밖에. 애를 낳는 게 여자의 힘인데 그 힘을 안 쓰겠다는데 아주 좋아. 계속 그렇게 해 라고 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국가라든가 사회라든가 남자들이 배려해 줄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배려해 줬던 이유가 그래도 아이를 낳아주는 부분 때문에 배려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배려해 줄 필요가 없죠. 뭐 아기를 잘 안 낳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워낙 늦게 낳다 보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도 급증하고 있어요. 이거 결국 사회적인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아마 여성들에 대한 여론이 갈수록 안 좋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구남매를 낳으신 우리 할머니 앞에서 기계 드립을 한번 해봐라. 제 할머니는 간을 박차고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요즘 뭐 나와봐야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니에요. 세 명은 거의 없고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기계 드립하는 거는 좀 그렇죠. 좀 아기라도 뭐 세 명 이상 낳고 그러면 그나마 기계 드립이 좀 어울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드립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정작 여성 권리는 기득권층 여성들만 누릴 뿐 나머지 여성들은 그 콩고물 받아먹기 위해 이용을 당할 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딱 하는 걸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사탕 발림 이야기로 하면서 뭐 여성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뭐 해줄 것처럼 하지만
막상 그것에 대한 콩고물, 가실, 이득은 여성 세력들, 이 기득권층 여성들만 누리고 있죠. 그들만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여러 가지 명예라든가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돈을 벌죠. 일반 여성들이 지금은 뭐 이득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길게 바라고요. 길게 봤을 때는 여성분들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저는 손해라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성들한테 이제 더 이상 혜택을 주기 힘들어요. 그리고 줬던 혜택도 박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당뇨병에 걸린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82년생 김지영 세대, 요때랑 같이 살았던 남자들 밑으로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50 전후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면 결국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이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면 그 남성 권력들이 주축이 되었을 때 10년 정도 저는 뒤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는 지금 아마 여성분들의 많은 혜택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남자가 권력을 잡으면 결국은 남자가 권력이 잡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아마 알짤없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현실은 애 죽이는 기계입니다. 드드드.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그 7월 18일 날 나왔던 거던데 지금 미신고 영유아가 최소 249명이 사망이 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군요. 그리고 지금 814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서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영유아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봐요. 애 낳는 기계냐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게 이거는 애 죽이는 기계라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애를 처음부터 낳지를 말든지 아이를 낳고 나서 이렇게 유기하고 죽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식을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여성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뭐 여성 징병이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따라가겠죠. 대한민국 여성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일본식으로 다시 여성이 가정을 맡고 남성이 근로와 소득을 맡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일본식으로 가면 남자 밑으로 들어가기 싫다 빼가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바보 같은 여성분들이 여성 세력들 기득권 여성들한테 선동되어 가지고 혼외 출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 뭐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대에서 거의 80%가 나와요. 그럼 이건 유럽식 모델 쪽이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지금 선동하고 있고 이 여성들이 거기에 선동당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여성들 입장에서는 일본식 모델이 더 편해요. 전업주부로 꿀 빠는 게 훨씬 나은데 유럽식으로 가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남자들이 이제 결혼 계속적으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럽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0년대 이후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스웨덴 정도를 제외하고는 혼외 출산이 10%가 안 넘었어요. 근데 이런 여성 세력들이 깽판을 치니까 남자들이 결국은 결혼을 거부하고 동거와 혼외 출산 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 뭐 책임감이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죠. 근데 여성들이 그러러 가겠다? 그러면 혼외 출산하면서 육아도 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게 정말 여성분들 삶에 도움이 될까요? 일본처럼 가는 게 훨씬 편할 텐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걸 판단할 만큼의 공부를 하진 않았어. 내가 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도 없어요. 그냥 여성 세력들이 그쪽으로 선동하면
그냥 걸러 가는 거죠. 꼭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되겠다고 한다면 한번 먹어보세요. 아마 여성분들 나중에 되면 이쪽으로 괜히 왔다. 차라리 과거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꿀 빠는 건데 아마 후회하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댓글 한번 보면요. 애를 낳는 기계면 사회 진출을 안 시키죠. 맞죠? 정말 팩트 폭격입니다. 그리고 애 낳는 기계면 한 5명 이상은 낳아줘야죠. 꼴랑 하나 낳고 키우면서 힘들다고 징징댑니까? 그리고 애 낳는 기계면 양질의 일자리를 주겠냐고요. 그리고 아니 교육도 안 시키죠 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남자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여성들한테 애 낳는 기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성들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일종의 구호죠. 구호로 한 거고 여성을 많이 배려해 준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요즘은 대학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뭐 석박사 같은 경우도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가요.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군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압박 때문에 좀 덜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성분들한테 일자리도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애 낳는 기계를 안 봅니다.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